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은 늘봄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늘봄학교는 2024년도에 새로 등장한 용어인데요. 기존에 있던 돌봄과 방과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큐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기반해서 전달드립니다. 먼저 이용 대상으로 늘봄학교의 이용 대상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가 합쳐지고 추가로 개선되는 거죠. 24년은 1학년, 25년은 1, 2학년, 26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방과후는 전체 초등학생 중 50%, 돌봄은 11%의 학생들이 참여했었죠. 1, 2학년 기준으로는 방과후 70%, 돌봄 30% 정도 참여했었네요. 이용 시간은요, 기존 돌봄 방과후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였다면 늘봄학교는 아침 시간, 그리고 희망하는 시간대로 가능합니다. 최장 오후 8시까지죠. 정규 수업 끝나고 하교하기 전까지 공백 없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운영 공간은요, 기존에는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을 활용했다면 늘봄학교는 학교 안에서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밖의 지역 공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나 지역의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할 수 있죠. 비용은요,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했다면 늘봄학교는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입니다. 연간 매일 2개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무료는 아니고요. 기존의 방과후 교실에 부합하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프로그램은요, 기존에는 학교 인근에 공급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늘봄학교는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늘봄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운영 방식은요, 지금까지는 교원이 행정 업무를 부담을 했다면 일부 학교는 방과후 실무사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죠. 늘봄학교는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설치를 해서 늘봄 지원실장, 늘봄 실무사, 늘봄 전담사가 업무를 합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이를 통합, 개선하는 체제죠. 그러면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책임의 필요성인데요. 2022년 출산율이 0.78명인데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국가 책임이 절실하중 이 한 명 한 명을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늘봄학교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돌봄 공백이 심각해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평균 오후 1시에 마치는데 돌봄을 신청한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돌봄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오후 늦게까지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돌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돌봄을 신청했다면 지역 돌봄 기관이나 타 장소보다 학교 돌봄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함인데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힙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 늘봄학교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족시키기 위함이죠. 기존의 방과후 참여율은 점점 하락세네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서요. 이 하락세인 방과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방과후 돌봄이 분리되어 있어서 중복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과후와 돌봄은 다른 형태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죠. 방과후와 돌봄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돌봄 교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있더라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열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집중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26년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면 100%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 프로그램 2시간 무료는 초1, 2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성과 평가 후에 초3 이후에 적용을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시간대별로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늘봄학교는 수요자 중심이 됩니다. 아침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건지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죠. 여기서 맞춤형 프로그램은 2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고 선택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과 후에 해당합니다. 방과 후를 하지 않는 날에는 기존 돌봄처럼 교실에서 돌봄이 진행되는 것이죠. 도식화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존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이 각각의 체제로 돌아갔다면 앞으로 늘봄학교가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 인력인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이 추가가 됩니다. 늘봄지원실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교사들 중에 희망을 받아서 교육연구사라는 직책으로 2년 동안 늘봄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직으로는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교육청에는 늘봄지원센터,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과로 구성이 됩니다. 예시 시간표인데요. 1시부터 3시까지는 무료로 2시간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적응기인 3월에는 무료 2시간 프로그램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인데요. 정규 수업 이후에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기존의 방과 후인 선택형 프로그램을 하는 날에는 수업을 들으러 가고 방과 후를 하지 않는 날에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늘봄 과정에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석식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참여 학생을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늘봄 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이용 가능하고요. 아침, 오후, 저녁 희망하는 시간이 가능하고요. 초 1, 2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씩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늘봄 허브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여러 공급처에서 제공이 되고요. 학교 안, 밖,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늘봄 지원실을 설치하여 교사의 늘봄 학교 행정 부담이 해소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늘봄 교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육부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안내드렸는데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큐쌤의 교육정책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